올해 광양 매실이 풍년을 맞았지만 가격이 높지 못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판로 확보에 어려움까지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암 대불국가산업단지에 북한문화센터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소규모 영화관과 공동 세탁실 등이 들어서 근로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주말 한 남성이 패러글라이딩을 하다 고압전선에 걸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또 야산에서 뱀에 물리거나 바다에 빠지는 사고도 벌어졌습니다. 전남에서 20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멕시코에서 입국한 30대 남성으로 별다른 증상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6월에 들어서면서 광양의 매실 농가들이 하나둘씩 수확에 나서고 있습니다. 올해도 풍년이라는데요. 하지만 낮은 가격에 코로나 사태까지 겹치면서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신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본격적인 수확철이 시작돼 매실 따기가 한창입니다. 올해도 예년과 비슷하게 작황이 좋아 풍년입니다. 하지만 농가는 마냥 좋아할 수 없습니다. 냉해 피해에도 생산량이 여전히 많아 매실 가격이 오를 기미를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냉해도 오고 또 올해 더군다나 바람이 많이 불어서 매실이 크가는 성장하는 과정에서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매실 상처도 많은데도 예전만큼 매실 수확이 그렇게 안 나올 것 같은데도 가격은 예전 비슷하거나 아마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낮은 가격으로 인한 매실 농가의 어려움은 오늘 내일 일이 아닙니다. 지난해 도매시장 경매 낙찰 가격은 킬로그램당 1,500원대. 10여 년 전과 비교하면 약 27% 정도 줄었습니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 사태까지 겹치면서 판로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백화점, 직거래 장터 등은 물론 해마다 무상급식에 공급하던 매실청도 순차적 등교 등으로 급식이 정상화되지 않아 판로 확보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광양시도 지원 대책 마련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위한 매실청은 공급량을 줄이지 않고 공급 기간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5월에서 9월 중 여름방학을 제외한 4개월 동안 주 2회 학교급식에 광양 매실청을 공급하였으나 올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공급 기간을 5월에서 연말까지로 늘리고 또 주 3회로 공급하는 등 각 학교에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여 작년 대비 매실 공급량을 줄이지 않고 동일할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 홈쇼핑 등을 활용해 온라인 판매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닥친 위기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매년 반복되는 가격 하락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신안 비금도에서 추진되는 태양광 발전 사업에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한수원은 최근 이사회를 열고 신안 비금면에 조성될 육상 태양광 사업에 112억 원을 출자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신안 비금에서 추진되는 주민 태양광 발전 사업은 염전 230만 제곱미터 부지에 육상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주민조합이 40%를 출자해 사업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주민 소득 향상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전라남도가 21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지역 현안 사업 설명과 국고 건의 사업 등을 논의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법과 제도 마련 필요 사업으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과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등 8건을 설명했습니다. 중요 현안으로 차세대 대형 원형 방사광 가속기 추가 구축과 국립의과대학 설립,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등 8건을 논의하고 산단 대개조 사업 국비 지원 등 28건의 사업을 건의했습니다. 영암 대불국가산업단지에는 50인 미만의 작은 기업체가 많아 근로자의 복지 수준이 조금 부족한 상황인데요. 오염된 작업복을 집에서 세탁해야 하는 근로자들을 위해 공동 세탁실과 소형 영화관 등을 편의시설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지난 1997년 준공된 대불산업단지. 2007년 조선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로 확정되면서
조선산업이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300여 개의 업체에 7천여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준공된 지 23년째인 대불산단에 근로자를 위한 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업복을 세탁할 수 있는 공동 세탁실이나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중소기업이 많다 보니 근로자 복지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면 노동자들의 작업복을 세탁하고 그리고 샤워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완비를 해야 됩니다. 그 오염된 작업복을 집으로 가져가서 가족들의 세탁물하고 같이 이 세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2차 오염이 되고 가족들의 건강에까지 문제가 생기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산업단지 근로자에 대한 복지가 조금은 나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라남도는 대불 국가산단에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43억 원을 들여 지상 3층 규모의 영화관과 공연장, PC카페와 공동세탁실 등 시설을 가진 센터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복합문화센터가 들어서면 근로환경 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40억 원 규모의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 공모에 선정이 됨에 따라서 근로자들이 원하는 영화관, 또 공동세탁실, PC카페 등의 편의시설이 확충이 될 계획입니다. 이러한 시설들이 확충이 되면 근로자들의 정주 여건 개선과 또 청년들이 모이는 활력 있는 산단으로 재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복합문화센터를 오는 2022년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노동환경 개선으로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강진 마량에서 제주로로 가는 대형 화물선의 재입항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강진군은 오는 9월부터 제주도와 강진으로 가는 화물선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7년 강진군과 주식회사 제마해운이 강진과 제주를 잇는 화물선을 운항했지만 장흥과 완도 지역 어촌계에서 양식장 피해를 주장해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강진군은 최근 어촌계 양식장 보상이 이뤄져 마량 신망 진입도 확포장과 주차장 조성을 다음 달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강진군은 대형 화물선이 운행되면 해마다 80억 원 이상의 경제 유발 효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수온 상승기를 맞아 수산생물 질병 예찰 활동에 나섭니다.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은 수산생물 양식어장 5,635곳을 대상으로 질병 발생과 기생충 감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합니다. 또 양식어장 관리자 등에게 수산용 의약품 사용법과 관리 요령을 교육하고 방역물품과 기생충 구제약품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수온이 상승하는 5월부터 양식생물에 세균과 기생충 번식이 쉽고 해마다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주말 전남에서는 한 남성이 패러글라이딩을 하다 고압전선에 걸리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야산에서 뱀에 물리거나 바다에 빠지는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주말 사건 사고 고정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파란색 낙하산이 전깃줄에 걸려 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공중에 매달린 남성을 구조하기 위해 크레인을 타고 접근합니다. 지난달 30일 낮 5시쯤 57살 김모 씨가 보성 주월산에서 패러글라이딩을 하다 고압전선에 걸린 겁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5m 높이의 전깃줄에서 김 씨를 30분 만에 구조했습니다. 가끔 가다가 있나 본데요. 조종을 좀 잘못하셔서 착륙장 쪽으로 가야 되는데 전기줄 쪽으로 잘못된 것 같아요. 신안 도초해안 야산에 소방 헬기가 출동했습니다. 29살 박모 씨가 산에 올랐다가 뱀에 물린 겁니다. 소방당국은 등산객을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목포에선 순환사고가 잇따랐습니다. 31일 저녁 8시쯤 대반동 요트 계류장 인근에서 한 남성이 바다에 빠진 겁니다. 이 남성을 구하기 위해 다른 일행이 바다에 뛰어들었지만 이미 심장이 멎은 상태였습니다.
그 해경에서 먼저 도착해가지고요. 2명 구조했습니다. 그때 당시 한 명은 심정지 상태였고요. 한 명은 저체온증 환자였습니다. 앞서 지난달 30일 저녁 6시 40분쯤 신안 아페도의 한 주택에선 기계적 요인 때문에 불이 나 3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나기도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지난 2018년 여수 금오도에서는 방파제에 세워놓은 차량이 바다로 돌진해 보조석에 타고 있던 아내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보험금을 노린 남편의 자작극인지 아니면 단순한 사고 때문인지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최근 진실규명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됐습니다. 청원인은 자신을 피해 여성의 아들이라 밝히면서 이번 사건은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사건이라며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5월 30일에 게시된 청원은 6월 1일 현재 2천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법원은 당시 1심 판결에서 50대 남성이 승용차를 고의로 바다에 빠뜨려 차에 타고 있던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금고 3년을 선고해 대법원의 판결만은 남겨두고 있습니다. 순천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을 앞두고 원칙과 방법이 확정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순천지역위원회는 중앙당 기초의회 의장단 선출 지침에 맞춰 연임이나 재임을 할 수 없고 재선 이상의 다선 의원이 우선 출마하는 방안으로 선출 방식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상임위원장의 경우 초선 의원도 출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출 절차와 의회의 본질적인 기능을 강화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전남에서 20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36살 남성으로 최근 멕시코에서 공부를 마치고 지난 30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습니다. 확진자는 광명역에서 KTX 해외 입국자 전용 칸을 타고 전라남도 임시검사시설에 입소했고 지금은 순천의료원 음압병실로 이송됐습니다. 보건당국은 현재 확진자가 별다른 증상은 보이지 않고 있다며 확진자와 접촉한 2명을 자가격리 조치하고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가 수도권 물류센터를 방문한 사람에 대해 진단검사 의무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전남 지역 거주자 가운데 부천과 고양시 쿠팡 물류센터와 경기도 광주시 현대 그린푸드 경인센터를 방문한 사람은 오는 5일까지 선별 진료소를 방문해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전라남도는 진단검사를 받지 않고 코로나19 방역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하고 행정처분과 별도로 손해배상과 치료비도 청구할 방침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최근 석 달 동안 전남 지역 공연 매출이 128만 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연예술 통합 전산망 통계로 본 3월부터 5월 27일 사이에 전남에서 열린 공연은 개최 횟수가 모두 3차례, 예매 수는 32건에 그쳤습니다. 공연 횟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분의 1로 줄었고 예매 수는 30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져 공연업계가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신안군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6월로 예정된 강다로 축제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신안군은 코로나19의 여파로 간재미와 홍어, 낙지 축제 등 지역 축제가 잇따라 취소되면서 상권에 막대한 타격을 입고 있지만 선제적 예방 차원에서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내년부터는 더 알차고 내실 있는 수산물 축제를 준비해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선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현대 3호중공업 사내협력사 대표협의회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써달라며 목포시에 500만 원을 지정 기탁했습니다. 협력사 대표협의회는 코로나19로 지역 경제가 침체기를 겪고 있는 만큼 어려운 데일수록 서로 돕자는 취지에서 지정 기탁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 3호중공업 사내협력사는 62개의 업체가 가입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목포시와 순천시가 KBS 지역국의 기능 이전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담은 공동의견서를 KBS 본사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 두 기관이 작성한 공동의견서에는 KBS가 지역사회 의견을 더욱 폭넓고 내실 있게 수렴해야 하는 만큼 지역 방송국 기능을 광주로 옮기는 것은 반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KBS는 지난해 지역국 제작 기능 확대와 광역 거점 중심 육성을 골자로 전남에서는 목포와 순천 지역국을 광주로 옮기는 내용의 비상경영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목포의 3대 핵심 전략 산업인 목포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목포시는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 사업의 기본 기획을 세우기 위한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갖고 사업 규모와 각 기능을 점검했습니다. 기본 계획은 오는 10월쯤 최종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목포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은 1,089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지난해 정부의 예비 타당성 면제 사업에 포함됐습니다. 전라남도가 올해 글로벌 강소기업에 지역 6개 기업이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한 전남 지역 글로벌 강소기업은 평균 매출액 273억 원에 수출액 640만 달러로 글로벌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정된 6개 기업은 앞으로 4년 동안 중기부 해외 마케팅 프로그램 2억 원 지원, 전남 기업 수요 맞춤형 자율 프로그램 3천만 원 지원, 민간 금융기관 융자 보증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남 지역은 올해 21개 기업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지원받습니다. 해남군이 주요 관광지와 음식점, 숙박업소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에게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오는 5일부터 땅끝 전망대와 우수영, 우왕리와 두름 미로파크 등 관광지 5곳과 음식점 83곳, 숙박업소 22곳 등을 방문하면 요금을 최대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 행사 동참업소는 스티커가 붙어 있으며 해남군은 참여업체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해남 미남축제 등 주요 축제 기간 해남군이 직영하는 관광지 5곳은 무료로 개방됩니다. 파란 하늘에 가끔 구름 지나는 쾌청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6월로 달력이 넘어가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 더위가 시작되겠구나 생각하실 텐데요. 6월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는 습도는 낮지만 볕이 뜨거운 불볕 더위가 이어집니다. 우리 지역 아침 기온 13도에서 출발해 한낮 기온은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기온은 높지만 습도가 낮아 그늘로 피하면 견딜만해 불쾌지수는 낮겠습니다. 자외선은 여전히 강해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겠으니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하게 발라주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맑은 날이 지속되며 기온은 점점 더 오르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1.5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만 수요일까지 해상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밤부터 아침 사이에는 안개가 더욱 짙어지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 날씨입니다.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는 데다 볕도 강해서 자외선과 오존 모두 강하겠습니다. 더위에 대한 대비와 함께 건강에 대한 유의도 필요하겠는데요. 우리 지역 자외선 지수 매우 나쁨 수준으로 단시간에 피부에 붉은 반점이 생기거나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외출하실 때 자외선 차단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오존 농도도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오존은 마스크로도 걸러지지가 않기 때문에 볕이 강한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에는 호흡기가 예민한 어린이나 노약자는 외출을 자제하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